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늘 갇혀 있느라고 좀 답답하고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겪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것이 새로운 무엇을 한번 해보라는 시도를 해보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집에서 이제 원래 밖에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지만 집에서 책을 독서를 좀 많이 하고 가족과 더 많이 함께 하고 그러면서 이럴 때 가족이 조금 모였을 때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가족 독서였어요. 사실은 가족 독서는 지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벌써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제가 늘 책을 읽었죠. 그러다가 글을 썼죠. 그 다음에 작가가 됐죠. 이제 또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족 독서를 우리 집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집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제가 강연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대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이런 공간이 사실 있는 거 잘 몰랐고요. 어떻게 저를 알고 연락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그러면 불러주셨으면 저는 달려가야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가족 독서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가져온 것은 작은 생쥐와 큰 스님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비안누 바르바락을 마리 말라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나오고 출판사는 어딘가 풀빛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마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녀들이 뭐 이제 결혼하고 결혼 안 한 자녀도 있는데 우리 큰 딸이 조금 약간 마음이 막 좁아져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사이를 보니까 뭔가 막 급해요. 무엇이 빨리 성취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아. 나는 이 작은 생쥐와 큰 스님으로 한번 독서를 한번 해보겠어 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가족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저항이 있었어요. 장모님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막 이러고 엄마 왜? 엄마 맨날 글만 읽는데 우리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딸들의 저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또 다른 걸 했죠.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모두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이 책을 먼저 이렇게 이거는 그림책이니까 조금 짧잖아요. 그럼 이 책을 갖다가 저는 다 읽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차갖고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저는 집에서 한 걸 그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뺏어읽기를 할 거예요. 뺏어읽기가 뭔지 아시죠? 옆에서 읽었다? 그럼 틀렸어? 그러면 바로 옆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계신 분이 먼저 책 읽어주세요. 그럼 틀렸어요? 그럼 바로 옆에 분이 하시면 돼요. 네, 읽으세요. 네,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한 어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분을 땡! 그 나라에서는 그분을 큰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땡! 곧자 빼먹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틀리세요지. 그 나라에서는 그분을 큰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스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침에 큰 스님이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데 어디선가 찍찍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큰 스님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귀를 기울였어요. 돌 밑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돌을 들춰보니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꽁꽁 얼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몸이 따뜻해진 생쥐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큰 스님은 야크 젖을 데워 주었습니다.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린 작은 생쥐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큰 스님, 저는 스님께서 제 생명의 은인이시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큰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여기서 함께 지내는 걸로 족하단다. 나도 가끔은 심심하니까 말이다. 그러고 너도 여기서 그리고 너도 여기서 살면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잖니? 그래서 작은 생쥐는 큰 스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작은 생쥐는 큰 스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비단 양탄자 위에서 즐겁게 놀았고 밤에는 큰 스님이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은 작은 생쥐가 시무룩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큰 스님이 작은 생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작은 생쥐야? 혹시 산에서 살던 때가 그리워서 그러니? 그런 거라면 봄이 오거든 돌아가렵니다. 아니에요, 큰 스님. 그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작은 생쥐야? 큰 스님, 사실 저는 여기에서 여기서 큰 스님, 사실 저는 여기서 스님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 식구들도 모두 제게 친절하게 해주고요. 하지만 저기 고양이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큰 스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양이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고양이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작은 생쥐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 작은 생쥐야, 걱정하지 마라. 내 고양이는 너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땡. 네, 큰 스님의 말씀에 작은 생쥐는 겁먹은 모습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큰 스님,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작은 생쥐는 발을 작은 생쥐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들릴라 말라 딴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큰 스님,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큰 스님 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큰 스님은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작은 생쥐가 너무나 간절히 애원하자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작은 생쥐야, 정 그렇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큰 스님의 말이 큰 스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작은 생쥐는 아름다운 회색 고양이로 변했어요. 고양이로 변한 생쥐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큰 스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나온 고양이와 딱 마주쳤어요. 고양이로 변한 생쥐는 더럽 겁이 나 등을 둥글게 세우고 야옹야옹 했어요. 그러자 진짜 고양이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고양이로 변한 생쥐는 진짜 고양이보다 더욱 놀라서 큰 스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고양이로 변한 생쥐가 겁에 질려 뛰어 들어오자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설마 고양이 때문에 겁이 난 건 아니겠지? 고양이로 변한 생쥐는 스님 말에 너무나 창피했어요. 아니에요, 큰 스님. 제가 겁이 난 건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개 때문이었어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저한테 으르렁거리지 뭐예요? 큰 스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작은 생쥐야, 혹시 개가 되고 싶은 게 아니냐? 아, 큰 스님, 스님은 너그러우신 마음은 한도 끝도 없군요. 그렇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큰 스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작은 생쥐는 멋진 회색 개로 변했어요. 개로 변한 생쥐는 점심때 의기양양하게 큰 스님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마당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고양이와 또 마주치게 되었어요. 고양이는 커다란 개를 보자 너무 놀라
야옹야옹 대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개로 변한 생쥐는 고양이보다 더 겁에 질려 정신없이 지저댔어요. 그러고는 큰 스님 방으로 도망쳤어요. 큰 스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겁에 질린 게냐? 너보다 훨씬 힘이 센 다른 개라도 만난 게냐? 개로 변한 생쥐는 머리를 양탄자 밑으로 감추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큰 스님, 제가 겁이 났던 건 개 때문이 아니라 호랑이 때문이었어요. 마당에 나갔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지 뭐예요? 큰 스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가 왜 겁에 질렸는지 알겠다. 그럼 이번엔 호랑이가 되고 싶은 게냐? 이 말에 개로 변한 생쥐는 양탄자 밑에서 고개를 빼내며 대답했어요. 큰 스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날 해가 질 무렵 멋진 황금빛 털을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큰 스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호랑이로 변한 생쥐였지요. 호랑이로 변한 생쥐는 거만하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녁밥을 먹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는 고양이와 마주쳤어요. 고양이는 호랑이를 보자 기겁을 하며 지붕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호랑이로 변한 생쥐는 고양이보다도 더 겁에 질려 숨이 턱에 차도록 큰 스님 방으로 달려가 양탄자 밑으로 숨었어요. 얘야, 작은 생쥐야.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생쥐의 마음이란다. 겉모습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단다. 내가 아무리 고양이로 변하고 개로 변하고 호랑이로 변해도 너는 언제나 고양이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단다. 왜냐하면 너는 생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고양이로 변하고 개로 변하고 호랑이로 변했던 생쥐는 다시 작은 생쥐로 돌아와 큰 스님과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사실은 좋은 그림책은 정말 그림 동화책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에 맞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읽었어요. 빼살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아래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송편 쏙 넣듯 쏙쏙 채워 넣어주세요. 옛날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한 생쥐. 무엇일까요? 어진, 딩동댕. 어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분을 큰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스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돌을 들춰보니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꽁꽁 얼어 죽어가고. 땡! 딩동댕. 저 앞에서 컨닝하시면 안 돼요. 컨닝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사위들이 막 앞에서 막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닝하지 말라고, 생각을 하라고. 사실은 이게 죽어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려서 작가가 한 말을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단어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공부거든요. 자, 웅크리고 딩동댕. 얼마 후 몸이 따뜻했던 생쥐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큰 스님은 야크젖을 데워주었습니다. 그걸 먹고 기운을 잡은 작은 생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초성 힌트를 드릴게요. 기억, 시옷. 기운. 땡. 딩동댕. 공손하게 말했어요. 작은 생쥐는 큰 스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비단 양탄자. 딩동댕. 양탄자 위에서 즐겁게 놀았고 밤에는 큰 스님이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은 작은 생쥐가 시무룩해. 딩동댕 시무룩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큰 스님, 사실 저는 여기서 스님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 식구들도 모두 제게 친절하게 해주고요. 하지만 저기 고양이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큰 스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양이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고양이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작은 생쥐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
큰 스님,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큰 스님 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큰 스님은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생쥐가 너무나 간절히 딩동댕 애원하자 마침내 이것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고양이로 변한 생쥐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고개를 이렇게 들고 빳빳하게 들고 큰 스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나온 고양이와 딱 마주쳤어요. 고양이로 변한 생쥐는 더럽 겁이 나 등을 이거 둥글게. 맞아요. 고양이 키우세요? 고양이가 놀라면 등을 이렇게 둥글게 세우거든요. 저희가 고양이 3마리를 키워서 잘 알고 있어요. 둥글게 세우고 영영 됐어요. 그러자 진짜 고양이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또 무슨 일이냐? 설마 고양이 때문에 겁이 난 건 아니겠지? 고양이를 변한 생쥐는 스님 말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땡! 정확하게 틀렸어요. 스님 말에 너무나 시옷 피읍자로 시작해요. 땡! 비슷한 말이 있어요. 부끄럽다는 비슷한 말이에요. 딩동댕 창피했어요. 아니요, 큰 스님, 제가 겁이 난 거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개 때문이었어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저한테 으르렁거리지 뭐예요? 큰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큰 스님 발이 떨어지자마자 작은 생쥐는 멋진 회색개로 변했어요. 개로 변한 생쥐는 점심때 이렇게 큰 스님 방을 나왔습니다. 어깨를 막 으쓱대면서 그런 표정, 그게 뭘까요? 으쓱. 땡! 4글자. 그만한 거. 앞글자 2글자 가르쳐드릴까요? 뒤에 2글자 가르쳐드릴까요? 앞에. 의기양양하게 큰 스님 방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마당에서 이것을 다시고 있는 고양이와 또 마주치게 되었어요. 입맛을 다시고 있는 고양이와 또 마주치게 되었어요. 네가 왜 이거에 질렸는지 알겠다. 겁에 질렸는지 알겠다. 그럼 이번에 호랑이가 되고 싶은 게냐? 이 말에 개로 변한 생쥐는 양탄장 밑에서 고개를 빼다며 대답했어요. 큰 스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모든 근심과 또 하나 불행. 걱정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호랑이로 변한 생쥐는 이렇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이제 벌써 이렇게 호랑이로 됐으니까 얼마나 적어지겠어요. 의기양양 말고 이거는 거만하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저녁밥을 먹으러 들어가는 고양이와 마주쳤어요. 고양이는 호랑이를 보자 이것을 하며 기겁을 하며 지붕 위로 훌쩍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호랑이로 변한 생쥐는 고양이보다도 더 겁에 질러 숨이 턱에 차도록 큰 스님 방으로 달려가 양탄자 밑으로 숨었어요. 큰 스님은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가엾은 호랑이야. 그래 얼마나 이거한 짐승이 있어.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어. 그렇게 겁이 났단 말이냐. 큰 스님,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놈이었어요. 스님께서는 아마 이것도 못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얘야 작은 생쥐야.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생쥐의 마음이란다. 이것만으로는 겉모습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단다. 내가 아무리 고양이를 변하고 개로 변하고 호랑이를 변해도 너는 언제나 고양이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단다. 왜냐하면 너는 생쥐의 마음. 딩동댕 생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고양이를 변하고 개로 변하고 호랑이로 변했던 생쥐는 아주 작은 생쥐들과 큰 스님과 행복하게. 어떻게 얼마만큼? 오래 영원히. 오랫동안 오래도록 살았더니만 잘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가볍게 먼저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스님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히말라야 깊은 산속 딩동댕.
있는 산소. 스님은 꽁꽁한 승지에게 무엇을 배워주었나요? 야크젓. 야크젓. 스님은 승지에게 밤에는 무엇을 해주었나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딩동댕. 생지가 시무룩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고양이가 무서워서. 고양이 때문에. 큰 스님은 걱정하는 생지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나요? 말로 했을까요? 고양이는 잡아먹을 생각이 없어요. 고양이는 잡아먹을 생각이 없어. 왜? 배가 없어요. 네, 맞아요. 먹을 것이 많아서 절대 해코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래 고양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배가 부르면 절대 다른 걸 잡아먹지 않아요. 식탐이 없어요, 고양이는. 6번. 큰 스님은 작은 생쥐를 위해 첫 번째 소원, 들어준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고양이로 변하게. 고양이로. 자, 아름다운 회색 고양이를 변신시켜줬어요. 애들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하면 쉬운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확한 답을 될 수 있는 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고양이로 변한 생쥐는 고양이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죠? 도망가죠.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막 딩동댕. 겁이 나서 등을 둥글게 세우면서 야옹거렸어요. 겁이 나서 등을 둥글게 세우고 야옹거렸죠. 고양이로 변한 생쥐가 또 무서워한 건 뭐였어요? 그 다음에? 개. 그래서 스님이 두 번째로 들어준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개로 변하게. 맞아요. 멋진 회색 개로 변신시켜줬어요. 스님은 세 번째로 생쥐를 무엇으로 만들어줬죠? 호랑이. 멋진 황금털을 가진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로 변한 생쥐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였죠? 고양이였어요. 자, 그러면 작은 생쥐가 변한 모습을 차례대로 한번 적어보실까요? 고양이, 개, 호랑이, 생쥐. 다시 생쥐. 맞아요. 고양이에서 개로, 호랑이, 생쥐. 자, 이제 아주 쉽게 한번 했고 이제 가볍게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전적인 용어는 뭐냐면 사전적으로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 뭐죠? 마음을 주로 어떤 때 쓰냐면요. 마음을 이럴 때 써요. 마음결. 아유, 마음결이 곱네요. 이렇게 써요. 아니면 어유, 마음 씀씀이가 참 넓네요. 이럴 때 써요. 또 아유, 마음씨가 정말 좋아요. 비단 같아. 이렇게 써요.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마음이 뭐죠? 나를 담고 있는 그릇.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래요.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메모를 막 해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마음은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인가 봐요. 또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답이 없다. 이렇게 한 정답은 없어요. 항상 그 상황에서만 거기에 맞는 걸 하는 거지 만약에 가족들끼리 하거나 아이들이 했는데 그 정답을 요구하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무엇에 가까이 가려고 이것을 가족도서를 하는 거지 아주 정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나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나. 내 속에 있는 나. 그런 이 내 마음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것도 나일 수도 있죠. 맞아요. 또 나일 수도 있겠네요. 내 속에 있는 나. 또 다른 게 내 생각은 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많은 감정이 사는 집. 많은 감정에 사는 거. 집. 좋아요. 진짜. 그것도 되게 좋네요. 감정의 그릇. 감정의 그릇도 괜찮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 조성모 노래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맞아.
진짜 그렇죠. 그런 생각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노래 하나가 사람을 참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바뀌는 게 또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뭐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일 수 있고요.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내 것, 내가 아닌 듯한 내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뭔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큰 스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큰 스님. 따뜻한 분. 맞아요. 따뜻한 분이에요. 또 어질고 현명한 어르신. 어르신이구나. 어질고 현명한 어르신. 그렇네요. 또 진리를 아는 분. 진리를 아는 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비슷비슷한 답이잖아요. 다 비슷한데 또 다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마술을 부리시는 분. 마. 생쥐를 고양이로 변하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는데 맞아요. 진짜 새로운 답이네요. 마술을 또 부릴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끌어내는 훈련을 하는 중인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큰 스님도 어떤 분일까? 외로운 분? 외로운 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책을 안 읽고 지금 왔는데도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같이 살아달라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 말이 왜냐면 같이 살아주려면 이렇게 이 말이 여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 가지고 우리가 큰 스님도 사실은 산속에서 히말라야 그 산에서 외로우신 분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큰 스님은 또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의 마음을 읽을 줄 맞아요. 또 사물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어떤 거든지 미물이든지 어떤 것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자비심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은 뭐가 다를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어르신들은 그릇이 크고 그럼 그릇이 왜 큰가라고 하면 경험이 많으신 거죠. 경험이. 그래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지식보다 지혜가 많으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도 말 하나 가지고 그 말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그 말에서 또 다른 생각을 또 해내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릇도 크고 정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혜롭고 이런 분이 바로 큰 스님이에요. 그러면 한번 큰 스님이 큰 스님이 생지를 살려준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사랑. 맞아요. 사랑.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사랑이죠. 또 어떤 마음이라고 나는 대답하고 싶을까요? 생명을 존중해요. 맞아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생명이 소중하게 사랑이 많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래? 큰 스님은 생지에게까지도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서 책임지심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요즘에 너희들이 보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물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동들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또 다르게 영역을 확대시켜서 나가면 아이들이나 가족들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작은 생기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꾸지만 여전히 고양이를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원래 생쥐의 마음을 버리는 조금 이거는 다른 거 여러 개 생각합시다. 여전히 본인은 내가 뭐를 보냈는데 생쥐의 마음에서 확장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생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하죠. 스님은 작은 생지가 원하는 대로 계속 모습을 바꿔줘요. 왜 그러지? 나 같으면 화나가지고 아 됐거든 그만해 뭐 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고 할 텐데 스님은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 바꿔줍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말보다는 직접 응. 느껴봐. 말보다 직접 느껴봐라. 직접 어차피 다시 생지로 돌아올 거니까. 미리 생기로 들어오면 네. 알고 계신데 스님은 심심해서. 이 꼭지에 앉아 있는데 지혜가 큰스님 꼭지에 앉아 꼭지 머리 꼭지에 앉아 있어요. 그렇구나. 단계적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는 네가 깨달을 수 있겠지. 마음으로 일단은 마음을 다져주고. 아까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큰 스님은 그릇이 큰 분, 경험이 많으신 분 얘기했는데 아마 큰 스님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고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말 가지고는 우리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모든 사회를 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경험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안 줘요.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학습 이렇게 있잖아요. 학습. 그러면 한자로 풀이하면 뭐냐면 배울 익힐 습이에요. 근데 학습이 하고 있을까요?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다 쥐어줘. 이게 학은 있어요. 학. 근데 습이 없어. 익힐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은 뭐만 하냐면 학만 해요. 그래서 학학학학 그래서 애들이 헉헉거려요. 스스로 뭔가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경험을 하게 하지 않아요. 깨닫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제 손주들이 3명이나 됐는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옛날 엄마들이 애들이 막 우리는 그렇게 죠. 엄마 버릇나빠지 있잖아. 할머니들이 키우면 버릇나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버릇나빠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걔가 지금 버릇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뭔가를 배워서 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막 넘어지면 엄마가 쟤를 잡아줄 게 아니라 쟤는 가다가 지가 한번 넘어져 보면 할 텐데 엄마들은 경험이 없어. 안 된다고. 미리 다 맞죠.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터득하고 하실 때 기다려준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 다 빼고라서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나한테까지. 자기 본인한테도 뭔가가 안 되면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막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난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저 뭔가를 하면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깨달아가면서 기회를 주는 거 좋죠.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는 질문을 사실은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질문을 하면 돼요. 내가 왜 급한가? 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한 10번, 10번까지 해놓으면 내가 왜 이렇게 급한가? 왜 급해지는가? 라고 해도 되고요. 또 나는 어떤 때 급해지는가?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질문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질문을 자꾸 던지면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찾아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가족도서 하는 이유도 사실은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마음의 이미지로 그리라고 하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재밌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냥 하트 말고도 다른 식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뭔가 마음이 필요하니까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작은 스님과 큰 스님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뿐이에요. 저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걸로 했더니 이게 좋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요. 작은 스님 이게 작은 그림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도 할 수 있어요. 시로도 할 수 있죠. 명화나 어떤 그림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걸 어느 곳이나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만약에 이 그림으로만 한다고 해도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면 돼요. 스님은 내 손에 생질이 있을까요? 성질 표정은 왜 웃고 있을까? 이런 것도. 스님 같이 웃고 있을까요? 여기 돌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면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가족이 필요한 문제들. 처음에 제 가족이 필요한 식으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서 한다고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문제를 만들면 되죠. 사춘기 아이들이 갖고 있으면 뭐 으르렁 아빠, 폭력적이면 으르렁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말하는 두려움, 누군가 상대를 폭력을 해서 두려움, 언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저번에 시로도 한번 해봤고 만들었고 이제 노래로 지금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래로 만들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 네.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문제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길게 어렵게 하지 않고도 아이들하고 하면 굉장히 쉽고 짧고 간단하게 우리 식구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잘 됐어요. 이게 새로운 기회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거 있을 때 아니면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로 못 나간다 그러면 동네 탐방을 한번 해보시고 바로 이게 우리 아파트 살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택 탐방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책도 읽어보시고 이런 문제도 만드시고 아니면 그중 하지 않은 뜨개질 같은 것도 해보시고 해서 이런 코로나라는 그 위기를 잘 견뎌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수업이 끝났네요. 다음에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